무너졌습니다. 완벽한 줄 알았던 채화영의 계획이 가장 약하다고 여긴 딸들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모든 시작이 병실도 아니고 서재도 아닌 음악실이었다는 겁니다. 마설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강백호와 강준호까지 한편이 되는 순간 채화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회차는 복수보다 더 무섭습니다.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꺼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는 정말 소름입니다. 누가 잡히느냐보다 누가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느냐가 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채화영이 덫을 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화영이 누군가가 미리 파놓은 함정 속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시작은 병실이었습니다. 늦은 밤, 모든 불이 낮춰진 조용한 병실에서 마설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본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던 강백호도 아니었고 병실 문 밖을 지키던 이강혁도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오장미였습니다. 오장미는 그날 밤 양금순의 도움으로 병실에 몰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설린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오장미는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설린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참는 사람처럼 눈꺼풀 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마설린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마설린의 검지가 아주 천천히 2번 움직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오장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한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한 신호 같았습니다. 오장미는 몸을 숙여 마설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설린아, 나야 들려. 그때였습니다. 마설린의 손끝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3번이었습니다.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설린은 깨어있지만 눈을 뜨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눈을 뜨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강혁이 들어온 겁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를 확인하러 온 눈빛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마설린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깨어나지만 마라. 넌 모르는 게 더 안전해. 오장미는 커튼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강혁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설린이 살아있다는 것도, 언젠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요. 그날 새벽, 오장미는 강백호를 불러냈습니다. 강백호는 그녀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오장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설린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목소리가 3번이나 갈라졌습니다. 강백호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가 이강혁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이강혁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마설린 씨는 이미 모든 걸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꺼냈습니다. 설린이는 일부러 눈을 안 뜨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강백호는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즉, 눈을 뜨는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걸 마설린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장미와 강백호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찾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마설린을 병실 밖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설린 병실은 이미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명단도 바뀌었고 야간 교대 시간마다 낯선 남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병원 CCTV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병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드림호텔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즉, 이강혁이 병원까지 손을 뻗고 있는 겁니다. 오장민은 그 사실을 듣고 마대창 저택에서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서랍도 아니고 방도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일정 수첩. 그걸 노리기로 했습니다. 그 수첩엔 채화영이 직접 적는 약속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채화영 같은 사람은 절대 남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진짜 더러운 일일수록 직접 적고 직접 지웁니다. 오장민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일부러 기억이 조금 돌아온 척 연기했습니다. 엄마 나 예전에 병원 냄새 정말 싫어했지. 그 말에 채화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채화영은 웃으며 넘겼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바로 확신했습니다. 병원. 그 단어가 채화영한테도 약점이라는 걸요. 같은 시각. 강준호는 전혀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림호텔 주방에서 오래된 식자재 발주 기록을 뒤지다 이상한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해솔바이오. 처음 듣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방과 아무 상관없는 의료 소모품이 드림호텔 법인카드로 꾸준히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채화영 개인 결제로요. 강준호는 곧장 그 거래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주소가 병원 근처 작은 창고라는 걸 알아냅니다. 강준호가 그 창고를 열었을 때 안에는 의료 침대와 수액 장비, 그리고 폐기된 환자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채화영은 병원 밖에 따로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옮겨 살려둘지 죽일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강준호는 바로 강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백호야, 병실만 보면 안 돼. 저쪽은 이미 옮길 준비를 끝냈어. 강백호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편에 섭니다. 오장민은 저택 안에서, 강준호는 호텔 밖에서, 강백호는 병원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핵심은 놀랍게도 정숙희였습니다. 정숙희는 지금도 현실과 기억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기척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오장미도 마설린도 모두요. 강백호는 정숙희를 병원으로 데려가 마설린 귀에 속삭이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마설린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태평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엄마를 또 충격 속에 던질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오장민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설린이를 깨워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 말에 오태평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희는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흔들렸고 손도 떨렸지만 침대 위 얼굴을 본 순간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정숙희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가더니 마설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끼야, 엄마 왔다. 이제 그만 자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설린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정숙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토끼야, 겁내지 마. 엄마가 둘 다 데리고 간다. 강백호도 오태평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설린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
하지만 분명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곧장 오장미를 찾았습니다. 언니. 갈라진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장미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마설린 손을 붙잡은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설린아,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마설린은 고개를 약하게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병실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강백호가 몸을 숙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설린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엄마 수첩. 오장미와 강백호는 동시에 눈을 마주봤습니다. 채화영의 일정 수첩. 역시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희가 병실 안을 둘러보다 갑자기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 또 와. 다들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 밖 유리창에 잠깐 사람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강백호가 뛰쳐나갔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작은 카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VIP 출입 카드였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눈치챈 겁니다. 마설린이 깨어났다는 것도, 정숙희가 병실에 들어왔다는 것도, 이제 채화영도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요. 그날 저녁, 채화영은 저택 서재에서 혼자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설린 병실 쪽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강혁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그녀는 수첩 마지막 장을 찢어 작은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기면 아무도 날 끝내지 못해.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오장미가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숨을 죽인 채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금고. 마지막 장.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오장미는 일부러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놓고 흔들리는 척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 병원 냄새 나고 누가 날 보고 토끼라고 불러. 채화영 눈빛이 단숨에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끝이 잔을 깨트릴 듯 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니? 약이 안 맞는 모양이네. 내일 병원에 가보자. 바로 그 순간 오장미는 알았습니다. 채화영이 내일 움직일 거라는 걸요. 즉,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정이 넘자 강준호가 호텔 창고에서 빼낸 복제키를 들고 저택 뒤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양금순이 부엌 문을 열어줬고 강백호는 밖에서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 방 안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며 와인을 같이 마시자고 한 겁니다. 채화영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오히려 딸 상태를 살피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채화영이 시선을 돌린 틈에 오장미는 와인잔에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방 안이 잠깐 어수선해졌고 그 순간 강준호는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채화영 수첩 마지막 장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강준호는 곧바로 사진을 찍고 USB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이강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택에 돌아와 있었고 복도 끝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호와 이강혁. 둘은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이강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강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곤란한 건 당신이지.
30년 그림자처럼 살다 이제 버려질 차례잖아. 그 말에 이강혁 표정이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강혁이 길을 비켜선 겁니다. 가요. 오늘만은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강준호도 순간 멈췄습니다. 왜죠? 이강혁은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괴물이었더군. 그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강혁은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채화영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강준호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후회합니까? 이강혁은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자격도 없어요. 가세요. 오늘 아니면 끝입니다. 새벽 1시. 세 사람은 강백호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 하나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유언처럼 들릴 것. 파일이 재생되자 채화영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죽거나 잡히면 이강혁이 전부 뒤집어 쓴다. 정숙희 아이 건도, 오복길 건도 전부.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은 끝까지 이강혁까지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강백호 너도 가만두지 않겠어. 그 이름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강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드림호텔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채화영은 여전히 완벽한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장이 사라졌다는 것도, USB가 이미 손을 떠났다는 것도요. 마대창 회장이 자리에 앉았고 강준호도 임원석에 앉았습니다. 오장민은 마설린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강백호가 경찰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 대표님, 오복길 살인미수, 사망조작,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채화영은 웃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강백호 뒤로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마설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숙희가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그 아이는 아직. 정숙희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내 딸들한테 왜 그랬어? 그 한마디가 주총장 전체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오장민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귀 뒤점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가짜점이 번졌습니다. 저 마설린 아니에요. 오장미예요. 당신이 30년 전에 빼앗아간 딸의 언니. 채화영은 비틀거렸습니다.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백호가 USB 녹음을 틀었습니다. 연회장의 채화영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복길은 죽은 걸로 끝내. 정숙희 애들은 다시 입 열기 전에 정리해. 강백호도 막아. 그 순간 마대창 회장 손에 들린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채화영의 30년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 깨진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채화영은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이 직접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경찰이 채화영에게 수갑을 채웠고 채화영은 마지막까지 오장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끌려나가는 순간 마설린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오장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마설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죽음. 그것만 아니야. 더 있어. 그 말과 함께 모두의 시선이 마대창에게 향했습니다. 마대창 얼굴이 굳었습니다. 즉, 최화영이 잡혀도 아직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오복길 사건, 정숙희 사건, 마설린 사고, 그리고 마동석 죽음까지 진짜 마지막 퍼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버전은 오복길 생존 전개가 아니라 마설린 각성과 음악실 녹음기, 그리고 최화영 수첩과 USB로 무너지는 이야기로 완전히 다르게 잡았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설리는 깨어 있었지만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다. 둘째, 오장미와 강백호 강준호가 처음으로 완전한 동맹이 됐다. 셋째, 최화영이 잡혀도 드림가의 진짜 비밀은 아직 남아있다. 이 다음 회차는 마대창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마동석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그리고 이강혁이 끝까지 증언할지로 이어가면 엄청 세게 갑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름입니다. 최화영을 잡기 위해 시작된 싸움이었는데 막상 문이 열리고 보니 그 안에는 최화영 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꺼낸 건 증거였고 마설린이 깨어나 꺼낸 건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모두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30년 동안 진실을 묻어왔는지, 누가 끝까지 모른 척했는지, 그리고 왜 최화영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지 오늘 이야기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는 정말 무섭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는 척하고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장미가 쫓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장미가 먼저 판을 깔아놓고 최화영이 그 판 위로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마대창 저택의 새벽은 늘 그랬듯 고요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오장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자다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기 때문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손을 올린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오장미는 결국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날 밤 양금순이 남기고 간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요즘 서재보다 음악실을 더 자주 가. 오장미는 그 말을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필 음악실일까? 최화영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설린이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은 있어도 그 방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닫힌 공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자주 드나든다. 그건 그 방에 음악 말고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서둘러 세수를 했습니다. 마설린의 고급 잠옷을 걸친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택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부엌 쪽에서만 양금순이 국을 데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장미는 맨발로 음악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 한 번 숨을 고르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장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마설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곧 알아챘습니다. 피아노 덮개 위 먼지는 쌓여 있는데 건반 아래쪽만 유난히 자주 닦인 흔적이 있다는 것을요. 오장미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낮고 둔탁한 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반 밑 어딘가에서 작은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안쪽에 뭔가 부딪힌 것처럼요. 오장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손을 더듬어 건반 아래를 만지던 그녀는 한쪽 판이 미세하게 들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힘을 주어 밀자 얇은 나무판이 툭 하고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마설린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급히 재생 버튼을 누르려던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장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오장미는 녹음기를 잠옷 소매 안으로 밀어넣고 급히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설린처럼 무심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채화영이 서늘한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설린아, 여기서 뭐하니? 오장미는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채화영은 쉽게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오며 오장미 손끝과 표정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기억도 안 난다더니 음악실은 잘도 찾아왔네. 말끝이 칼처럼 얇았습니다. 오장미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이 집에서 숨 막히지 않는 방이 여기뿐인 것 같아서요. 엄마는 여기까지 와서도 저를 감시하네요. 채화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오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해요. 올라갈게요. 채화영은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방을 나온 오장미는 복도 끝을 돌아서자마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매 안쪽 녹음기가 손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강백호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자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뜻밖에도 진홍주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건 제가 우연히 본 건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첨부된 파일은 드림호텔 재단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흐름 정리표였습니다. 강백호는 단번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화환업체, 미술품 운송업체, 유령 회사 이름으로 반복된 송금. 겉으로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지만 지출 날짜를 따라가자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정숙희 사고 직후, 오복길 사고 직후, 그리고 마설린 사고 직전이었습니다. 강백호는 바로 진홍주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은 진홍주는 생각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줬죠? 강백호의 질문에 진홍주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채화영만 보면 겁먹으면서도 뒤에선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요. 강백호는 진홍주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진홍주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전 어제 대표실에서 이상한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강백호가 묻자 진홍주가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 밤 주주총회 전에 정리해야 해. 그 여자 입 막지 못하면 전부 무너져. 채화영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 누군지 짐작가세요? 강백호가 묻자 진홍주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덧붙였습니다. 대신 장소는 들었어요. 음악실이요. 강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음악실. 그 말 하나로 머릿속 조각이 번쩍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장미는 양금순에게 몰래 녹음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양금순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가씨, 그걸 어디서? 오장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피아노 안에서 찾았어요. 둘은 화장실로 들어가 환풍기를 틀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곧바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분명한 채화영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총전의 끝내 회장님 앞에서 입 열면 다 끝장이야.
절대 병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해. 오장미와 양금수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해. 그 말은 하나의 뜻밖에 없었습니다. 마설린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장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설린이가 살아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감격은 길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뒤쪽에 이어진 목소리가 더 큰 충격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또 홍주 어머니한테 맡기면 안 돼. 입이 가벼워. 이번엔 직접 처리해. 양금순이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염산월이요. 오장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 전에 채화영은 염산호를 이용해서 병실 쪽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겁니다. 그날 오후 강백호는 오장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서로 짧게만 말했습니다. 음악실, 병실, 오늘 밤 둘 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주주총회 리허설을 핑계로 채화영을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임원들에게 웃고 투자자들에게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컵을 잡을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자꾸만 시계를 본다는 걸요. 강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채화영은 바로 웃었습니다. 없어. 오늘만 넘기면 되니까. 그 말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강준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 무조건 무언가 터진다고요. 그는 곧바로 강백호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움직인다. 주총전이다. 밤이 되자. 저태가는 이상할 만큼 분주해졌습니다. 채화영은 주총 자료를 챙기는 척하며 대표실과 방을 오갔고 이강혁은 수시로 밖과 통화하며 차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그런 흐름을 모르는 척 지켜봤습니다. 밤 11시 20분 양금순이 주방 뒤편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가요. 오장미는 곧장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말도 없이 올라탔습니다. 차가 움직이자마자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설린 씨 깨어난 것 같죠?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녹음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 들으면 확실해져요. 강백호는 운전석 옆에 놓인 기기로 파일을 들었습니다. 채화영의 직접 지시, 염산월 언급, 병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하라는 말까지. 강백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이제는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 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앞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강백호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엔 교대가 겹쳐 복도가 더 분주해야 정상입니다. 오장미도 같은 걸 느꼈습니다. 둘은 동시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리나.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 비상계단에서 퍽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백호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자 염산월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휠체어에 앉은 마설린이 있었습니다. 마설린은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염산월이 그녀를 빼내려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달려가 마설린을 붙잡았습니다. 설린아, 설린아 나야.
마설린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천천히 위를 가리켰습니다. 위층. 그 뜻을 알아챈 건 강백호였습니다. 주주총회장. 채화영이 진짜 노리는 건 병실이 아니라 주총 현장이었습니다. 염산홀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 여자가 홍주를 데리고 갔어. 피를 토하듯 내뱉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진홍주. 그러니까 채화영은 홍주를 희생양으로 세워 주총 현장에서 모든 죄를 홍주 쪽으로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겁니다. 강백호가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드림호텔 대연회장에서는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상석에 앉았고 채화영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매끈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드림의 미래, 투명 경영, 가족 경영 승계, 모든 말이 번지르르했습니다. 하지만 맨 앞줄에 앉은 강준호는 그녀 눈빛이 자꾸 출입문 쪽으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채화영은 발표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의 명예를 훼손해온 내부 배신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강백호와 오장미,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마설린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경찰까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대창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설린, 네가 왜 여기? 채화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장미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마설린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오장미 본래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 거예요. 당신이 30년 동안 만든 거짓말. 당신이 훔친 사람들 인생 전부요. 채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애가. 경비 불러.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강백호가 녹음기를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총 전에 끝내. 회장님 앞에서 입 열면 다 끝장이야. 절대 병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해. 채화영 자신의 목소리가 수백 명 앞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연 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단상 위에 서서 처음으로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오장미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에요. 오장미는 피아노 금고에서 찾은 두 번째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강준호가 멈칫했습니다. 그 칩은 오장미도 지금 처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양금순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 젊은 채화영과 이강혁, 그리고 정숙희의 울음소리, 아기 울음, 오복길의 이름. 연 회장 안 누군가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대창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그대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젊은 채화영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내가 키울 거야. 그 한마디에 마대창은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준호의 눈도 흔들렸습니다. 채화영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상 끝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마설린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말하지 못하던 마설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연 회장 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마설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이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날 절벽에서 떨어졌어.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강백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마설린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살아서. 그 말은 곧 죽기를 바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회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채화영 대표. 유괴살인교사 살인미수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채화영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끝까지 강준호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 강준호는 끝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수갑 찬 채 끌려나가는 채화영은 30년간 드림을 쥐고 흔들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이강혁에게도 다가갔을 때 이강혁은 뜻밖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혼자 하신 일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다시 굳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강백호가 즉시 이강혁을 주시했습니다. 이강혁은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잖습니까? 그때 연회장 공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마대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장민은 충격으로 말도 못했습니다. 강준호는 마대창을 봤습니다. 강백호도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마대창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휘청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오고 경찰이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오장민은 몸을 돌려 마설린을 붙잡았습니다. 강백호는 마대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마대창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도 각각 연행됐습니다. 남겨진 건 무너진 연회장과 서로 다른 상처를 아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 끝에서 오장미와 강준호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섰습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밑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강준호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건지.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같은 편이에요. 빼앗긴 사람들 편이요. 그 짧은 말에 강준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백호는 병실 앞 벤치에서 혼자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다가가자 강백호는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장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오장미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전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혼자 버텼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오장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무너질까봐.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강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론 혼자 하지 마요. 이젠 절대 혼자 안 둬요.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마설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언니. 오장미가 달려갔습니다. 설린아. 마설린은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내가 끝까지 못한 거 이제 같이 하자. 오장미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하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히 채화영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장미가 끝까지 버틴 이유,
강백호가 왜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강준호가 왜 끝내 채화영 곁에 서지 않았는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예상 스토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채화영이 잡혀도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강혁이 마지막에 남긴 말, 회장님도 알고 계셨잖습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다음 회차는 더 커집니다. 마대창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30년 전 절벽 사건의 진짜 시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숙희의 기억은 어디까지 돌아올지. 이제 다음 회차는 채화영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드림가 전체가 무너지는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다음 회차에서 마대창이 깨어난 뒤 숨겨온 문서나 유언장을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는 마동석의 죽음과 정숙희의 추락 사건을 연결하는 마지막 진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오장미와 마설린 자매의 반격도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충격입니다. 채화영이 잡히는 순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병실에서 터졌습니다. 깨어난 마설린이 처음 꺼낸 이름. 그 한마디에 강백호도 강준호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 하나 잡는 걸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족 전체가 무너질 시간입니다. 그날 밤 먼저 무너진 사람은 채화영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오장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오장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설린의 얼굴로 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얼굴이 점점 낯설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마설린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수도를 틀고 환풍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설린이 사고 전날 남긴 단서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하를 두려워해. 답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어. 오장미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드림호텔 지하 창고. 정확히는 오래전에 폐쇄된 와인 보관 구역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어떤 이유로든 절대 혼자 내려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채화영이 폐쇄 공포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달리 봤습니다. 무서운 것은 좁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 남아있는 기억일 수도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오장미는 일부러 마대창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림호텔 리뉴얼 관련 자료를 직접 보겠다며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이강혁과 함께 외부 미팅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오장미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습니다. 강백호는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차에 타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장미 씨? 오장미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설린이가 저 문장을 남겼다면 이유가 있어요. 강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는 알게 됐습니다. 오장미가 감으로 움직이는 순간은 대개 맞는 방향이라는 걸요. 두 사람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강준호는 이미 주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둘을 봤습니다. 오장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셰프님, 오늘 도와주셔야 해요. 지하 창고로 내려가야 해요. 강준호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하 창고라는 말에 그도 뭔가 떠오른 듯 했습니다. 거긴 폐쇄된 곳입니다. 관리팀 승인 없이는 못 들어가요. 강준호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셰프님이 필요해요.
직원 동선이랑 보안 패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잠깐의 침묵 끝에 강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점심 피크 끝나고 움직이죠. 세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같은 방향을 보게 됐습니다. 오장민은 증거를 찾기 위해, 강백호는 법적으로 끝낼 조각을 찾기 위해, 강준호는 채화영이 감춘 마지막 심장을 보기 위해. 그날 오후 호텔 주방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강준호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본부장 기분이 좋지 않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후 3시 10분. 정확히 관리팀 교대가 겹치는 시간. 세 사람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눅눅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한때 최고급 와인을 보관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먼지와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첩 속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답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어. 강백호가 휴대폰 불빛을 비췄습니다. 벽면은 오래된 철제 선반으로 가득했고 구석에는 천으로 덮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바닥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최근 지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 누가 드나들었어요? 강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관리팀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의 긴장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오장민은 가장 안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 유난히 색이 다른 벽돌 한 장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눌러보자 벽 한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백호가 눈을 좁혔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강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근처 쇠막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벽돌 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몇 번 힘을 주자 벽이 아니라 얇은 덮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안쪽에서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오장미의 숨이 멎었습니다. 설린이가 숨겨둔 게 이거였어.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금고 앞에서 세 사람은 멈췄습니다. 오장민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른 페이지 한쪽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12, 1107, 721. 처음엔 날짜 같았지만 무엇의 날짜인지는 몰랐습니다. 강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3개를 더해보세요. 강백호가 계산기를 켰습니다. 1640. 오장미가 손을 뻗어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2개가 있었습니다. 낡은 캠코더 메모리 카드 하나, 그리고 피 묻은 손수건이 든 봉투 하나. 세 사람 모두 굳었습니다. 오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익숙한 자수가 있었습니다. 오복길. 오장미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백호가 곧바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장미 씨 정신 차려요. 이건 진짜 증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메모리 카드에 있었습니다. 강준호가 관리용 노트북에 연결하자 짧은 영상 파일 3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 어두운 주차장. 그리고 분명히 들리는 채화영의 목소리. 오늘 안으로 끝내. 사고로 보이게만 해. 다시는 입 못 열게 만들어. 영상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도 들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장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지시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된 화면이었습니다. 태안 별장으로 보이는 낡은 거실, 정숙희의 울음소리, 아기 울음, 그리고 채화영의 젊은 목소리. 한 명만 데려가면 돼. 저 여자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 회장님 오시기 전에 끝내. 서늘한 정적이 지하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대창 이름이 거기서 튀어나왔다는 사실이 세 사람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강준호는 화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채화영 뒤로 문간에 서 있는 남자 그림자가 잠깐 비쳤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흐렸지만 체형은 분명했습니다. 마대창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그대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강백호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채화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장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라 믿고 싶었던 사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사고 직전 날짜였습니다. 파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설린에게. 오장민은 손끝으로 그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마설린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내가 먼저 사고를 당하면 이걸 찾아서 꼭 끝내줘. 오장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강백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호만이 턱을 굳게 담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설리는 영상 속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하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모든 시작이 있어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회장님도 다 알아. 근데 더 무서운 건 다른 사람이야. 세 사람 모두 동시에 화면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그게 누구인지는 영상이 끝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부러 잘린 것 같습니다.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부분을 삭제했어요. 바로 그때 지하 통로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발소리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준호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장민은 손수건 봉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양금순이었습니다. 양금순은 세 사람을 보자 놀랐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오장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줌마 여긴 어떻게? 양금순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빨리요. 지금 위에서 설린 아가씨 찾고 난리예요. 채화영이 벌써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양금순이 벽 쪽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양금순이 금고 안쪽 밑판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하다 봤는데 밑이 좀 이상했어요. 강준호가 금고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얇은 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건 오래된 출생 기록 복사본이었습니다. 정숙희 출산, 쌍둥이 여아 둘, 그리고 맨 아래 손글씨 메모, 남아 일별도 처리, 화영 단독관리. 강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남아 일. 그 문장은 그를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셰프님. 오장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태안 별장에는 쌍둥이 여자아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 남자아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하늘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즉 강준호는 채화영의 아들일 뿐 아니라 정숙희 사건과도 같은 현장에 얽힌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이였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금은 나가야 해요. 강백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늦으면 다 끝나요. 세 사람은 급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양금순이 먼저 복도를 살폈습니다. 채화영은 대표실에서 마대창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판이 더 빨리 꼬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끝내야 한다고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은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지금 말해야 해요. 강백호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저 문건까지 보여주면 회장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오장미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이제 숨기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강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밤 마대창의 서재에는 4사람이 모였습니다. 오장미, 강백호, 강준호 그리고 마대창. 최화영은 아직 자신이 지하 금고가 털린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준호를 다시 설득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마대창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리나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오장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설린이 아니에요. 오장미예요. 정숙의 딸이고 오복길 딸이에요. 서재 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마대창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강백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지하 금고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될 때 마대창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젊은 자기 그림자가 비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마설린 영상이 끝났을 때 마대창은 더 이상 책상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내가 이걸 묻었다고.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오장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요? 마대창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백합니다. 처음엔 전부는 몰랐다고. 하지만 아이가 바뀐 건 알았고, 정숙희가 망가진 것도 알았고, 화영이 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덮었습니다. 집안을 지키겠다는 말로 죽은 아들과 무너진 여자와 잃어버린 아이들을 묻어버린 겁니다. 강준호는 그 고백을 듣는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오장미가 마지막 문건을 꺼냈습니다. 남아 일별도 처리, 화영 단독 관리. 마대창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네가 정말 그날 그 아이였구나. 강준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늘 최화영의 버려진 아들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작부터 정숙의 사건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최화영이 왜 그를 그토록 찾았는지도 더 복잡해집니다.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강준호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버려진 거죠? 그 질문 앞에서 마대창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재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끝내야 했습니다. 강백호가 가장 먼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감정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영상, 문건, 손수건 전부 검찰로 갑니다. 회장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대창은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오늘 끝내자. 내 죄까지 같이 가자. 그 한마디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화영은 드림호텔 최상층에서 강준호와 점심 약속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결국 엄마를 버리지 못할 거라고. 피는 속이지 못한다고. 하지만 같은 시각 검찰청에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과 출생 문건, 메시지 캡처, 손수건 감정 의뢰서까지
강백호는 모든 서류를 넘기며 마지막 장에 눈을 멈췄습니다. 피해자 이름, 오복길. 그 이름을 적는 순간 그의 손도 잠깐 떨렸습니다. 이건 의뢰가 아니라 가족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장민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마설린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설린아, 이제 진짜 끝내러 간다. 강준호는 혼자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그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채화영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하늘아 하고 부르려는 입술.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로비 정문으로 수사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그냥 조사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체포영장입니다. 채화영 대표님, 유괴 공모살인 교사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채화영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준호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줄처럼요. 하지만 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해주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늦었어요. 이제 진실 차례입니다. 채화영은 그 말에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수사관이 팔을 잡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엄마가 아니면 누가 널 이해해? 강준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30년 전에 물으셨어야죠. 그 순간 채화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는 마대창도 따로 출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참고인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오장민은 병원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채화영 연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설린이 영상에서 말한 다른 사람, 그 정체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마설린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훨씬 분명했습니다. 오장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설린아, 설린아 나야. 마설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히 나왔습니다. 언니. 오장미 눈물이 터졌습니다. 강백호도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설린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그 사람 아직 안 잡혔어. 누구? 오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설린은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채화영이 시킨 건 맞아. 근데 그날 트럭 운전한 사람. 이강혁 아니야.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백호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린 씨? 마설린은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글자를 쓰려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이름을 말합니다. 한영자. 오장미도 강백호도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영자. 강준호와 강백호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마설린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 내 옷 갈아입는 거 본 사람이 그 아주머니였어.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그날 전화했어. 누군가한테 위치를 말했어. 병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채화영을 잡고 끝날 줄 알았던 싸움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강백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마설린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봐서 알아. 그 목소리 기억해. 오장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준호는 그때 병실 문 앞에 도착해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한영자. 그 이름이 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강준호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정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인가. 채화영이 끌려간 바로 그날 새로운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복수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진 자리 뒤에서 누가 줄을 잡고 있었는지 밝혀야 하니까요. 오장민은 마설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백호는 벽을 짚은 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강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 걸음도 못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가족이 한순간에 다시 의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마설린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지하 금고 말고 부엌 천장도 봐. 화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다음 회차는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채화영 혼자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하 금고가 열렸고 마대창의 침묵이 깨졌고 마설린까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이름은 한영자였습니다. 즉 다음 회차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영자가 정말 사고 당일 무엇을 봤는가? 둘째, 채화영은 단독 범인이었는가? 아니면 더 큰 판의 얼굴이었을 뿐인가? 셋째, 강준호와 강백호 형제가 가족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